이어지는 순서 색다른 뷰 신일섭 소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얘기하기 전에 카카오 게임즈가 뭐 예상했다시피 따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볼까요? 62,400원. 네. 예, 못 샀죠. 예, 아예 그냥 살 수가 없어요. 네. 아까 처음에 그 장 시작 전에 이제 48,000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요 예측, 기관의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가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일반 청약을 거쳐요. 그다음에 그 24,000원으로 결정된 가격으로 1000몇 대 1이 나왔죠. 그래서 배정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거의 못 받았죠. 24,000원에 가지고 계신 분은 오늘 시작가가 48,000원이었고요. 48,000원에서 다시 상한가를 가서 62,400원에 지금 안착을 했습니다. SK바이오팜이 첫날 따상, 그러니까 더블 가고 상한가예요. 그게 따상이에요. 상한가 따라잡기가 아니라. 그래서 따상을 가고 SK바이오팜이 2번 더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게임즈는 공모 청약 경쟁률이 더 높게 나왔는데 과연 시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카카오가 요즘에 상장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카카오뱅크도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아마 상장 준비 중일 거예요. 카카오페이지도 상장 준비 중. 이 카카오가 제 생각엔 지금 사업을 막 넓혀야 돼서 자회사를 계속 상장시키는 것 같아요. 상장시켜서 돈을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해서 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이버는 지금 자회사들 상장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는 더 큰 꿈을 지금 완전히 거예요? 지금 네.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나쁘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서. 가치 네. 판단이에요. 저도 뭐 가치 판단을 내리기는 좀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를 상장해서 뭐 투자자들한테 보여주고 공모 자금을 해서 새 사업에 투자하는 건 좋은데 뭐 안 좋게 보시는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카카오는 왜 저렇게 자회사들을 여러 개 다 상장을 시켜가지고 뭐 그 문어발 확장을 하려고 네. 하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카카오의 알겠습니다. 어떤 그런 지금 그런 판단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카카오와 네이버가 비슷한 듯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저희가 뭐 계속 비교를 해보면서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까요? 예, 오늘은 그린 뉴딜, 데이터 뉴딜이 발표되고 뭐 펀드도 출범한다고 하는데 그 펀드도 또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많은데 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정권이 바뀌면 다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뭐 그걸 염려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전 정권도 봐라. 뭐 녹색 뭐 성장이니 이거 다 없어지지 않았냐. 맞아요. 정권이 정책의 바뀌면 가장 최대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권이 바뀌면 다 어그러져요, 지금. 사실은.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이 정권을 싫어하는 정부가 들어오면 이걸 다 없애버리겠죠. 그 펀드 매니저랑 똑같은 거예요. 펀드 매니저가 예를 들어 국민연금 우리가 매달 내는 걸로 국민연금이 운용하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고 잘하는 운용사의 국민연금이 너무 돈이 크잖아요. 그걸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뭐 한국밸류에 줬다가 한국밸류의 수익률이 안 좋아서 다른 데 줬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한국밸류에서 하던 거를 다 팔고 새로 구성을 해버려요. 그거랑 똑같아요. 정권도 바뀌면 다 구성을 새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있는데 사실은 그 염려하기 전에 주식시장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2, 3개월 안에 다 지금 성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태양광, 풍력 말만 붙으면 다 날아가고 있는데 그런 분도 계세요. 아니 종목이 벌써 다 올랐다. 펀드는 이제 만들어졌고 펀드 이제 공모 펀드잖아요. 공개 모집 펀드예요. 그러니까 공모는 공개 모집 펀드고 사모는 사적 모집 펀드인 거예요. 그래서 공모 펀드, 사모 펀드 나오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사모 펀드는 제한이 없어요. 한 종목에 제한이 없어. 공모 펀드는 한 종목에 10% 이상 못 넘어요. 그러니까 사모 펀드는 공격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100%를 늘 수가 있고. 근데 그게 다른 건데 어쨌든 공모 펀드로 가는데 지금 종목들이 다 올라서 공모 펀드를 공개 모집했을 경우에 돈을 넣으면 뭐 나라에서 뭐 35%를 보장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후순위 채권으로. 근데 지금 종목이 다 올라서 그 종목을 편입한다고 해도 수익이 안 나지 않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뭐 그 지표를 만들었는데 뭐 지수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수가 인기가 있어지면 벤치마킹으로 따라가요. 우리가 MSCI 잘 따라가잖아요. 그건 네. MSCI가 유명해서 따라가는 거고 우리나라도 만든 거 많아요. 무슨 K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써요. 그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벤치마크 지수를 만들었는데 그 벤치마크를 따라서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서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 지수가 인기가 없으면 사장이 돼버려요. 사장이. 그래서 뭐 그린 뉴딜 무슨 뭐 지수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추종하는 그 자산운용사가 돈이 안 들어와 버리면 또 헛수고다.
그러니까 이건 제 부정적인 얘기를 대변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그걸 감안해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넘어가면서 이런 새로운 물결이 들어와서 뭔가 주시장이 지금 활력이 되고 있지 않냐? 그 활력이 되긴 됐어요. 그 밑에 막 전력주들 무슨 뭐 안 가던 것 있잖아요. 막 엄청 날라갔잖아요. 하나솔루션도 제가 얘기는 드렸는데 뭐 그렇게까지 알고 얘기 드린 건 아니고 저희가 그때 태양광 얘기 드리면서 하나솔루션 탑픽으로 얘기 드렸잖아요. 그 뒤로 뭐 이제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더 이상. 하나솔루션이 그때 니콜라 투자했다는 얘기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야구만 못하고 뭐 그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야구만 못하고 다 잘한다고. 그래서 GM이랑 또 그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오늘도 가고 지금 맞아요. 무슨 이거 우리 언제 얘기했나? 2만 원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말 지금 잘 가죠. 5만 원 갔어요. 5만 원. 이렇게 갈 줄 알고 간 거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이런 뭐 그린 뉴딜에 관련된 것들은 뭐 엄청 날아가 버렸죠. 이거 차트 어디로 갔지? 예. 나왔죠 다시? 이만큼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제가 오늘 얘기할 건 이제 그린 뉴딜 쪽 말고 데이터 뉴딜 쪽 얘기할 건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인가요? 9월 10일. 자, 가장 최근 보도 자료. 공무원들은 무조건 이 자료를 내놔야 돼요. 아시죠? 후속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제일 최근 자료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돋보기 있어요. 돋보기에다가 뉴딜 치세요. 그럼 보도 자료 다 나오는데 이게 9월 8일 2시에 열렸어요. 그러니까 후속으로 열린 거죠. 이제 분과 회의를 막 해야 될 거냐. 분과 회의를 하면서 막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판 뉴딜 중에 그린 뉴딜 분과 제1차 회의가 개최가 됐어요. 9월 8일 날. 이제 그린 뉴딜 회의 열렸으니까 데이터 뉴딜도 열리고 이제 세부 회의들을 열려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10대 정책은 크게 내놨잖아요. 그 내놓고 나서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열리고 있다. 근데 제가 데이터 뉴딜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 기획재정부 블로그예요. 기획재정부 블로그에 그냥 딱 쉽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0대 대표 과제 했는데 1번이 데이터 때문이에요. 1번. 그러니까 물론 이게 숫자를 선정하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1번 하면 그래도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요? 1번이 가장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그래요. 왜냐면 좀 후순위라 그러긴 그러지만 그래도 10번에 배치했다는 거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1번을 배치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아주 지금 방송을 안 보시는 분들 빨리 보시라고 지금 벨이 울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데이터 댐이 1번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냥 뭐 이거 10개 과제는 이거 안 읽어보신 분도 많죠.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쉽게 그림으로 표현된 거고 기획재정부 들어가면은 한글 파일, 엑셀 파일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이제 공무원들이 만든 거라 딱 그 나라 스타일로 된 거예요. 정부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글씨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편해서 10개 보면 이런 거예요.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아시겠어요? 지금 이 10개 과제를 통해서 그린 뉴딜, 데이터 뉴딜을 하려고 추진을 한다고 발표를 한 거고 밑에 분과회의가 열리고 있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이 주제별로 들어갈 수 있는 지표를 만든 거고 그 지표에 따라서 공모펀드를 모집한다. 그래서 그게 지금 그린 뉴딜 펀딩이 데이터 뉴딜 펀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뭐 정부가 뭐 후순위 채권으로 뭐 35%를 뭐 보장해줘. 그래서 뭐 말도 많고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 관련주들이 지금 엄청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1번에 데이터 댐을 하려고 하는 게 제가 잘 생각해 봤어요. 왜 이게 데이터 댐이 1번일까? 잘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2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뭐 여기 보면 AI도 나왔고 뭐 SOC를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이걸 디지털화하고 뭐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자동차들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자동차에서 하는 거 데이터 뭐 있어요? 뭐 CD 트는 거, 그게 또 뭐 있죠? 하는 거 뭐 라디오? 뭐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자율주행 되려면 앞차와의 거리도 생각해야 되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돌발 그런 것들 있죠. 막 요철이 튀어나와 있다던가 그런 거 다 피해 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리고 지능형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AI를 하려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래서 데이터를 담을 댐이 필요해요. 그래서 카카오가 며칠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지금 카카오가 발표한 거 아시죠?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네. 한양대학교 저는 에리카에서 뭔가 해서 한참 찾아봤어요. 안산 캠퍼스였던 거예요. 한양대 안산 캠퍼스가 멋있게 바뀌었더라고요. 에리카 캠퍼스로. 근데 에리카 캠퍼스 내에 12만 대 그 데이터 그 컴퓨터를 놓을 수 있는 센터를 만든다고 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이름이 각이에요. 각. 그래서
2014년에 각 춘천을 만들었고요. 저 봤어요, 춘천에서. 아, 춘천에서 각을 보셨어요? 네. 네. 춘천 시민들은 반대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데이터 센터로 네이버 엄청 양 많잖아요. 지금 지식인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죠. 지식인 옛날 거고 축적된 자료를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많잖아요. 라인도 그러고. 그래서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그 용인에 세우려고 했는데 이게 교도소는 아닌데 데이터 센터가 전자파가 많이 난다고 용인 시민들께서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종으로 갔어요. 세종. 세종이 어떻게 보면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이 올해 10월 다음 달부터 부지 조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한양대 안산 에리카 거기에 10월부터 부지 조성, 둘 다 10월부터 부지 조성에 들어가요. 네이버는 두 번째 센터, 카카오는 첫 번째 센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를 플랫폼을 대변하는 이 두 회사가 데이터가 축적할 때가 너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1번 데이터 댐의 정책과 카카오 네이버라는 우리나라에서 그 내놓으라는 플랫폼의 그 어떤 이 플랜들 겹치죠 지금. 데이터 모을 때가 지원해준다는 부족하구나. 거예요. 지원 받는 건 잘 모르겠고요. 여기 지금 카카오에서 어제 협약식을 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화섭 안산시장, 한양대 김우승 총장, 카카오 여민수 대표. 자, 여기 관련된 사람들 다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에 탑다운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것도 정책을. 기획재정부의 데이터댐 10대 과제 중에 1번에 있고 네이버랑 카카오가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제 데이터 센터 거대한 거 세우고 그래서 이제 그 관련주들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만 댐처럼 가둔다는 거예요. 정보의 홍수, 데이터의 그 물처럼 쏟아지는 거를 가둔다. 그 데이터 댐을 만드는데 관련주들을 우리가 잘 뽑아서 봐야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모펀드 넣어서는 좀 늦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모펀드가 저도 잘 되길 바라는데 뉴딜 펀드나 이런 거는 그 적립식으로는 또 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종목이 다 가버려요 이미. 그래서 좀 높은 가격에 공모펀드는 형성이 될 것 같아서 직접 우리가 찾아서 네.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데이터댐 관련주를 찾으면 되는 관련주를 거예요. 네. 찾아서 좀 투자를 미리 직접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두 종목을 갖고 왔는데 일단 저번에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파이오링크라는 업체. 이게 원래 보안 업체였는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분산 장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데이터가 막 인공지능에서 자율주행차에서 뭐 인터넷에서 모인 데이터가 막 충돌을 일으키면은 그거를 분배를 잘해서 충돌이 안 되고 축적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변환 장치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가 둘 다 10월 달부터 부지 조성에 들어가잖아요. 세종하고 안산에. 자, 이게 세워지게 되면은 엄청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 이제 파이오링크가 들어갈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윈스. 윈스는 예전에 나우콤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아프리카 TV랑 윈스테크넷으로 분할이 됐어요. 아프리카 TV는 1인 방송 쪽으로 가고 윈스테크넷에서 보안 쪽으로 가서 윈스라고 지금 사명이 변경된 거예요. 근데 지금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횡보를 4년을 하다가 지금 이 붐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윈스테크넷은 보안 회사예요. 아까 그 네트워크 보안이 중요해진다고 했잖아요. 데이터들이 많아지니까 네. 거기서 왜냐면 데이터들이 많아지면 불량 데이터도 들어오고 해킹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필수예요. 윈스가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보안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윈스도 할 일이 많아진다. 이 데이터 댐이 지금 활성화되면. 그래서 파이오링크는 직접 데이터 센터에 붙이는 부품, 그리고 윈스는 데이터 센터가 활성화되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구되는 네트워크 보안에 관련된 회사. 이렇게 한 가지씩 우리가 해서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직접 투자로 이렇게 수익률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물리는 그런 트렌드이고요. 데이터댐 관련주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고 수요와 공급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댐,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보안과 관련된 종목들을 시장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파이오링크, 윈스 이들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색다른 뷰 신일섭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